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육군 제15사단 본부. 아직 오전 11시도 되지 않았지만 사단 내 구내 식당은 점심 준비로 분주했다. 스테인리스 배식대 위에는 막 지은 쌀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고 식당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중 한 명,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은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밥을 퍼담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팍에는 최미경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지만 그 이름을 기억하는 병사나 간부는 거의 없었다. 그녀는 말이 없었고 항상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 조용히 일하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최미경은 어느 날부턴가 이 식당에 나타났다. 직원 채용 공고가 난 것도 아니었고 누구의 추천을 받아온 것도 아닌 듯했다. 하지만 식당 관리자나 병사들 중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군대에서야 새로운 민간 직원이 생기는 건 흔한 일이니까.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장교들과 병사들이 식당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작전장교 한준석 소령이었다. 그는 항상 다림질이 잘된 군복을 입고 꼿꼿한 자세로 식당에 들어섰다. 키는 180cm 정도, 체격도 좋고 얼굴도 그럴싸했지만 표정은 언제나 굳어 있었고 말투는 싸늘했다. 한소령은 사단 내에서 말이 거친 간부로 악명이 높았다. 특히 병사들이나 하급 간부에게는 무자비했다. 그러나 윗선에게는 깍듯한 태도를 유지했기에 별 문제 없이 진급을 앞두고 있었다. 그날도 한소령은 식당으로 들어서며 인상을 찌푸렸다. 아, 오늘도 밥 냄새가 왜 이래? 그의 목소리는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줄을 서 있던 병사들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그를 피해 고개를 숙이거나 딴청을 부렸다. 배식대 앞에 선 한소령은 아무 말 없이 밥을 퍼주고 있는 최미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보세요. 밥이 이게 뭐예요? 퍽퍽하고 질척하고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먹으라고 퍼주는 겁니까? 최미경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숟가락으로 밥을 푸고 그의 식판에 담았다. 대답 좀 해보세요. 사람이 말을 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소령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다. 주변 병사들은 더욱 움츠러들었다. 아무도 한소령에게 대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는 과거에도 식당 직원이나 보급 담당 병사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적이 있었고 그 누구도 그를 제지하지 못했다.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민간 식당 같으면 벌써 문 닫았어요. 그는 그렇게 투덜거리며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다. 식사 내내 불만을 표하며 음식에 대한 트집을 잡았다. 국이 짜다. 반찬이 맛이 없다. 김치는 너무 시다. 최미경은 그런 그의 불평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한결같은 표정으로 다음 사람의 밥을 퍼주며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병사 진우 일병은 속삭였다. 아, 저 아주머니 진짜 대단하신 듯. 저렇게 욕먹어도 아무 말도 안 하시네. 조용히 해. 들키면 우리만 피본다. 식사 시간이 끝나자 한소령은 식판을 반납하며 마지막까지 한마디를 남겼다. 내일부터는 신경 좀 써주세요.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그의 말투는 무시와 경멸이 섞여 있었다. 최미경은 조용히 고개만 살짝 끄덕였고 그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 한소령은 사무실로 돌아와 진급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미소를 지었다. 3개월 후면 중령 진급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다. 실적도 좋고 상부 평가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조용히 밥을 퍼주던 한 중년 여성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껏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던 그 말들, 그 행동들이 그를 어디로 이끌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점심시간의 고요함 속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 깊은 진실은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군의 식당은 어제와 다르지 않게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스테인리스 배식대 위에 밥솥이 놓이고 반찬통이 정리되며 식판은 쌓여 있었다. 최미경은 늘 그렇듯 조용히 등장해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뒤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쓸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손목에는 오래된 검은 고무줄 하나가 감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속도로 밥을 푸고 국을 덜며 반찬을 담았다. 어떤 날은 밥이 더 질고 어떤 날은 조금 딱딱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을 최대한 성실히 해내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녀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준비해도 그것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오전 11시 30분. 어김없이 식당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한준석 소령은 오늘도 맨 앞에 섰다. 어제와 달라진 건 없었다. 여전히 완벽하게 다림질된 군복, 단정한 단발머리, 딱딱한 표정. 그의 주변에는 어제의 여운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다. 오늘도 밥이 이 모양이네요. 그의 말은 배식대 앞에서 시작된 정적을 다시 불러왔다.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고 하급 간부들은 애써 다른 방향을 바라봤다. 한소령은 배식대를 노려보며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이게 군대 밥입니까? 차라리 전투 식량이 낫겠어요. 최미경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이고 밥을 퍼 식판에 올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불만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대답 좀 해보시죠. 귀라도 먹었습니까? 한소령의 말투는 점점 예민해졌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상대를 깔보고 무시하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다. 손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표정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진우 일병은 옆에 서 있던 동료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너 미쳤냐? 소령님한테 찍히고 싶어? 진우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분명한 의문이 서려 있었다. 이게 정말 정당한 권위인가? 아니면 그냥 약자를 향한 폭력일 뿐인가? 식사를 마친 한소령은 오늘도 식판을 반납하며 말했다. 내일은 좀 신경 씁시다. 제대로 좀 합시다. 아줌마. 아줌마라는 단어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무시와 경멸이 담긴 지칭이었다. 최미경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다. 그 눈빛에는 묘한 냉정함과 무게가 실려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날 오후 중대 내 소회의실에서는 장교회의가 열렸다. 회의 주제는 보급품 관리 및 군기 유지였지만 회의 중간에 간부 한 명이 뜬금없이 물었다. 혹시 요즘 구내 식당 분위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잠시 눈을 마주쳤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모른 척했다. 한준석 소령은 아무렇지 않게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식당 아줌마 중에 새로운 분이 들어왔는데 어디서 온 건지 아시는 분 계세요? 그 질문에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다들 알듯 모를 듯한 표정을 지었다. 병참과 장교가 말했다. 최미경 씨요. 최근에 본부에서 민간 보조 인력으로 임시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말도 안 하고 분위기도 묘하고 약간 이상하달까. 한소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바쁘는 아줌마죠. 별거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맞받아치지 않는 것도 매번 똑같은 표정으로 밥을 푸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났다. 최미경은 여전히 조용히 일했고 한준석 소령은 여전히 날카로운 말을 뱉었다. 진우 일병은 그녀에게 말 한마디 건네고 싶었지만 항상 중간에 멈췄다. 그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경고처럼 울리는 말이 맴돌았다. 괜히 나섰다 큰일 난다. 하지만 어느 날 식사를 마친 진우가 조심스럽게 식판을 반납하며 말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머니. 최미경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밥을 푸면서도 때때로 병사들과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변화도 한준석 소령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는 여전히 똑같이 그녀를 대했고 말끝마다 비아냥과 불만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조용한 아주머니가 단순한 식당 아줌마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정체는 곧 이 사단을 뒤흔들 파도가 될 것이며 한소령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열쇠가 되고 있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운 날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햇살은 강하게 내리쬐었고 본부 건물 유리창에는 땀이 맺히듯 습기가 자욱했다. 군의 식당 안도 마찬가지였다. 환풍기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열기와 김이 뒤섞인 공기는 답답했다. 최미경은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식당에 도착해 조리실 안에서 조용히 김치를 무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다. 무표정이지만 그 안에는 일정한 리듬이 느껴지는 침착함이 있었다. 그녀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똑같은 손놀림으로 일을 했다. 오전 11시 20분이 되자 병사들이 식당으로 몰려오기 시작했다. 진우 일병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는 식당에 들어서며 배식대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최미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얀 앞치마에 모자를 쓴 그녀는 묵묵히 밥을 퍼고 있었다. 진우는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조심스럽게 수고하십니다. 라고 인사했던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스친 미묘한 미소가 아직도 잊히지 않았다. 그 미소는 마치 누군가의 오래된 슬픔 속에서 문득 피어난 꽃 같았다. 식당 안이 점점 붐비기 시작했고 마침내 한준석 소령이 입장했다. 그는 오늘도 정돈된 군복을 입고 특유의 냉소적인 표정으로 식당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곧바로 배식대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진우 바로 앞줄에 서 있었다. 또 시작이군. 진우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한소령은 배식대 앞에 선 채로 팔짱을 끼고 최미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말없이 밥을 퍼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손에 들린 국자에서 뜨거운 국물이 식판 가장자리로 살짝 흘러넘쳤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한소령이 소리쳤다. 식당 안의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밥 퍼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손이 없는 거예요. 눈이 없는 거예요.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몇몇 병사들이 고개를 들고 그의 표정을 살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최미경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행주를 들어 국물을 닦으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한소령이 자신의 식판을 그대로 그녀 앞에 내던졌다. 식판 위에 국과 밥, 반찬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국물은 배식대 앞에 흐르고 밥알이 흩어졌다. 주변에서 식사하던 몇몇 병사들이 놀라 자리에서 움찔했다. 어떤 이는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어떤 이는 무의식적으로 헉하는 소리를 냈다. 이딴 걸 누가 먹으라고 퍼줍니까? 내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건가요? 한소령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지만 아무도 그의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최미경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음식을 조용히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등에는 국물이 흘렀고 무릎은 바닥에 음식물로 젖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행동만이 있었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옆에 있던 동료 병사가 그를 살짝 잡아당겼다. 하지마, 지금 나서면 너만 다쳐.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식판을 들었다. 그는 갈등했다. 그냥 돌아서야 할까? 아니면 무언가 해야 할까? 그러나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배식대에 다가가 밥을 받았다. 최미경은 묵묵히 그에게 밥을 퍼주었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사단 내 커뮤니티 게시판에 익명글 하나가 올라왔다. 소령의 권위는 인간성보다 앞설 수 있습니까? 오늘 군의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 누군가의 상처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글에는 구체적인 이름이나 사건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곧 글은 삭제되었고 작성자 역시 드러나지 않았다. 그 시각 한준석 소령은 자신의 관사에서 진급 심사 관련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의 일을 떠올리며 씩 웃었다.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문제 삼을 일은 아니겠지.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쩐지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최미경의 반응이 너무 담담했기 때문이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든 걸 견디겠다는 듯한 그 표정. 그것이 한소령의 마음을 묘하게 흔들었다. 그는 문득 고개를 돌려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완벽했다. 완벽한 군인, 강한 리더, 냉철한 전략가.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다. 그 안에 인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음을. 식당 한편, 늦게까지 남아 청소를 하던 최미경은 손에 물집이 잡힌 채로도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오래된 인내심과 언젠가 드러날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오늘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점점 무겁고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곧 사단 전체를 뒤흔들 파문이 시작이 될 터였다. 그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다. 구내식당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날의 긴장감은 어딘가에 잔잔히 남아 있었다. 식판을 던지는 행위는 명백히 선을 넘은 행동이었다. 그러나 한준석 소령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사무실을 오가며 일과를 소화했고 병사들은 침묵 속에서 일상을 이어갔다. 식당에서도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다. 최미경은 변함없이 아침 일찍 출근해 조리실에서 일했고 점심 배식 시간엔 묵묵히 밥을 퍼주었다. 그녀의 표정이나 행동엔 전과 다름이 없었지만 진우 일병은 그녀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다. 말은 없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본부 내 커피 자판기 앞에서 몇몇 장교들이 모여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주변을 자꾸 살피는 눈치였다. 아, 너 그 얘기 들었냐? 구내식당에 새로 들어온 아주머니 말이야. 최미경 씨. 뭐? 그분 사단장 부인이라는 얘기 있던데. 그 말을 들은 중위 한 명이 눈을 크게 떴다. 장난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사단장 부인이 배식하다가 욕이나 먹고 있겠냐. 나도 처음엔 안 믿었지. 근데 들리는 말로는 이번에 사단장님이 인품평가 같은 걸 비밀리에 진행 중이래. 간부들이 병사나 민간 직원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 직접 확인하려고 한다던데. 그럼 진짜로 감시하러 들어온 거야? 확실하진 않아. 근데 그 아주머니 말이 없잖아. 뭔가 다 보고 있는 느낌이랄까. 지난번 한소령한테 그 난리를 당하고도 표정 하나 안 바뀌었잖아. 그 대화는 곧 본부 내 소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정보는 없었지만 누군가의 촉이 예리하게 작동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최미경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며 철저하게 사적인 대화를 피하고 점심시간 외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중위 서연우도 그 소문을 들었다. 그녀는 사단장 직속 부서의 행정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었기에 본능적으로 사실 여부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됐다. 평소 사단장은 온화하지만 예리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고 간부 교육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엄격했다. 설마 진짜인가? 서중이는 회의실에서 홀로 문서를 정리하다 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구내식당에서 벌어진 상황들을 떠올렸다. 특히 한소령이 식판을 집어던졌던 그 장면.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자신이 떠올랐고 씁쓸한 감정이 올라왔다. 나도 결국 아무것도 못했잖아. 서연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처음으로 최미경을 제대로 마주보고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서중이는 일부러 배식 줄맨 앞에 섰다. 줄이 길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여유롭게 말을 건네볼 요량이었다. 안녕하세요. 최미경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여전히 잔잔했다. 오늘 반찬 맛있어 보이네요. 항상 수고 많으세요. 그 말에 최미경은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가벼운 고개 끄덕임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 순간 서연우는 뭔가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 미소와 눈빛, 분명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었다. 실례지만 혹시 예전에 본부 행사에서 뵌 적 있지 않나요? 최미경은 순간 멈칫했지만
금세 다시 밥을 퍼 식판에 담았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멈춤이 서중위에게는 충분한 힌트가 되었다. 그날 오후 서연우는 사단장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장승우 사단장은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책상 위 문서를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입니까, 서중희? 사단장님, 혹시 구내식당의 민간 직원 최미경 씨에 대해. 장 사단장은 그녀의 말을 끊으며 가볍게 웃었다. 어떤 소문까지 들으셨나요? 서연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 사모님이 아니신가 하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장 사단장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다.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인품이라는 건 감시를 당할 때보다 감시받지 않을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 말은 부정도 긍정도 아니었다. 서연우는 더 묻지 않았다. 다만 사단장의 눈빛에서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저녁 사단 전체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소문은 점점 구체적인 상상력을 얻었고 간부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가 퍼졌다. 한준석 소령 역시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실소를 터뜨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대령 부인을 모욕했다고? 웃기고 있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마음속에도 작은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다. 최미경의 태도, 말없는 시선, 그리고 주변의 미묘한 분위기. 무엇보다 그날 식판을 던졌을 때 그녀가 보여준 침묵의 무게가 다시 떠올랐다. 그는 거울을 바라보며 넌지시 중얼거렸다. 진짜, 설마? 사단 내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처음엔 단지 몇몇 간부들 사이에서 돌던 이야기였지만 어느새 하사관들, 심지어 일부 병사들까지도 무언가 수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모두가 눈치를 보며 서로의 반응을 살폈고 말수가 줄었다. 구내식당에서의 분위기는 더욱 조용해졌고 간부들의 태도는 묘하게 경직되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사단장 장승우 대령은 내부 회의 후 갑작스럽게 전체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공지는 짧고 간결했다. 15사단 전 간부 대상 특별 교육 및 공지. 3일 오전 9시 본부 대강당 집합. 문구는 단순했지만 내용은 심상치 않았다. 특별 교육이라는 말은 평소보다도 더 긴장감을 불러일으켰고 전 간부라는 범위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회의 전날 밤 장교 숙소는 조용했다. 대부분이 별다른 정보를 알지 못한 채 불안함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준석 소령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군복의 주름을 정리하고 거울을 보며 넥타이 각도를 맞췄다. 외형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초조함이 엿보였다. 구내식당에서의 기억, 특히 식판을 던졌던 그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올랐다. 설마 그 일 때문은 아니겠지. 그냥 정기 교육일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강당으로 향했다. 대강당에는 이미 수십 명의 간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다들 말없이 앉아 있었고 곳곳에서 긴장된 눈빛이 엿보였다. 장승우 사단장은 정각 9시에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말투 역시 차분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지시 전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아야 할 주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최근 국방부 내부에서는 간부 인품과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대는 그 일환으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렀다. 앞으로 한 달간 우리 15사단은 인품평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단순한 행동평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얼마나 성숙하고 존중받을 만한 리더인가를 자문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의 말에 강당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됩니다. 별도의 설문지나 평가표는 없습니다. 대신 일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며
어떤 시선으로 주변을 대하는지 그 자체가 평가입니다. 그 순간 한준석 소령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약간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단상을 바라보았다. 사단장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민간인 직원, 병사, 하급 간부. 여러분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과의 관계가 바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상급자 앞에서의 태도는 누구나 갖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품은 아무런 이익이 없을 때 드러나는 법이지요. 그 말에 몇몇 간부들은 얼굴을 찌푸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어색한 기침을 했다. 장 사단장은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필요하다면 내부 자문단과 협력해 구체적인 피드백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 달 뒤 중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부터 자신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회의는 그 말로 끝이 났다. 간부들은 무거운 공기를 안고 대강당을 빠져나갔다.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주변 반응을 살폈다. 한준석 소령은 회의가 끝난 후에도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엔 복잡한 생각들이 엉켜 있었다. 진급심사는 2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자신의 과거 행동이 누군가의 기억에 남아있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짐작할 수 없었다. 설마 정말로 그녀가 사단장 부인이라면? 그는 마음속으로 반복해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점점 강해지는 불안감만이 그를 압박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부대는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 간부들은 말투에 신중해졌고 병사들에게 불필요한 질책을 자제했다. 특히 구내식당에서는 그 변화가 뚜렷했다. 한동안 식사 시간에 터져나오던 불평이나 지적은 자취를 감췄고 간혹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들리기도 했다. 진우 일병은 그런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감지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뭔가 달라졌네. 마치 누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는 무심코 배식대 쪽을 바라보았다. 최미경은 여전히 말없이 밥을 퍼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다. 이제는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처럼 그 변화의 방향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병사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다. 사단 내 인품평가 관련 비공식 제보를 위한 익명 포털 개설. 누구나 자유롭게 작성 가능. 이름, 소속 기입 불필요. 그 공지는 짧았지만 강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제 누구든 본인의 실명 없이 간부들의 일상 속 언행을 제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날 밤 한준석 소령은 노트북을 켜고 익명 포털 사이트를 눌러보았다. 새로 올라온 제보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식판을 던진 간부. 그는 아직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그 글을 읽는 순간 그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인품평가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났다. 사단 내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평소 무심하던 간부들조차 병사들에게 말을 아꼈고 말투 하나, 행동 하나에도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지금 말실수하면 큰일 난다는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이 오갔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생존 전략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한준석 소령 역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는 듯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식당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식판을 반납할 때면 어색하게 수고하십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온기가 없었다. 말은 했지만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행동 변화는 병사들 사이에서도 금세 회자되었다. 소령님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졌냐? 누가 봐도 포털 때문에 그렇지. 괜히 또 식판 던졌다가 진급 날아가면 끝이잖아. 진우 일병은 그런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건 변화가 아니라 위장에 가까웠다. 그는 여전히 한소령의 시선에서 무시와 방어적인 긴장이 느껴졌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 진우는 우연히 식당 청소를 도우며 배식대 근처에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때 한소령이 식당으로 들어왔다. 줄도 없었고
사람도 거의 없었다. 식사 아직 됩니까? 그의 말에 최미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식판을 꺼내 밥을 푸기 시작했다. 한소령은 그녀 앞에 서서 약간 머뭇거리는 듯하더니 어색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지난번엔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예민했죠. 그는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약간 돌렸다. 진우는 청소를 멈춘 채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최미경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예전처럼 밥을 퍼서 식판에 올려놓고 국을 떠서 옆에 담았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고 손의 움직임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한소령은 뭔가를 더 말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지만 끝내 입을 다물었다. 그는 식판을 받아들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그는 눈치를 보며 식판을 반납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진우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건 사과가 아니었다. 그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스처에 불과했다. 그날 오후 중위 서연우는 본부 행정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중 익명 포털에 새로 올라온 글 하나를 발견했다. 눈앞에서는 달라졌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같다. 그들의 태도는 연기일 뿐 진심은 아니다. 그녀는 그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간부들의 변화는 확실히 외형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드물었다. 그날 저녁 서중이는 퇴근 후 사단장실 앞을 지나가다 문득 멈췄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에서는 장승우 사단장이 무언가를 읽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서중이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조용히 지나쳤다. 그러나 그녀는 확신했다. 사단장은 단순히 이 프로젝트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서연우는 한 가지 제안을 담은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사단장에게 제출했다. 제목은 인품평가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한 제안. 내용 중 일부는 이러했다. 외형적인 변화만으로는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습니다. 간부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려면 단순한 감시가 아닌 자발적인 성찰과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각 연대에 멘토링 세션을 도입하고 익명 제보 중 일정 기준 이상 중복된 사례는 간담회를 통해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장 사단장은 보고서를 읽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서중이가 직접 추진해보세요. 그렇게 하여 각 부대에서는 간부 간담회가 시작되었고 병사들의 시선에서 본 간부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공유되기 시작했다. 진우는 한 번의 간담회에 참여하며 말했다. 가끔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망치기도 합니다. 말투 하나에 사람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반복되면 결국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의 말은 조용히 울려 퍼졌고 몇몇 간부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날 이후 식당에서의 변화는 조금씩 진짜가 되기 시작했다. 몇몇 간부들은 식판을 받으며 진심으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식사 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인사가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한준석 소령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는 매일같이 거울 앞에 서서 자문했다. 나는 지금 바뀐 걸까? 아니면 그냥 두려운 걸까? 그는 하루하루 자신의 태도를 점검했지만 진심이 아닌 행동은 언젠가 들킬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구내식당에서 다시 마주친 최미경이 처음으로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진심으로 말하신 거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에 한소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그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주변 병사들의 대화를 유심히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씩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다. 한준석 소령은 요즘 들어 스스로를 관찰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말투와 눈빛,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 되짚었다. 예전에는 자신감에 차있던 얼굴이 이제는 어딘지 모르게 초조했고 말끝에는 언제나 머뭇거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바뀌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아니, 적어도 바뀌려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인정받고 싶었다.
그러나 구내식당에서 마주친 최미경의 한마디, 진심으로 말하신 거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는 말이 그를 깊은 고민에 빠지게 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최미경 앞에서 어색한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 대신 식판을 받으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고 심지어 어느 날은 자리에 앉기 전에 묵묵히 배식대를 정돈하는 그녀를 도왔다. 주변 병사들은 조용히 수근거렸다. 한소령님 진짜 바뀐 것 같지 않아? 그래도 요즘은 무섭진 않잖아. 그냥 조용한 사람 같아. 하지만 진우 일병은 여전히 한준석 소령의 눈빛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군 생활 동안 너무 많은 겉으로만 달라진 간부들을 보아왔다. 진짜 변화는 시간이 지나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우 중위는 사단장 장승우의 호출을 받았다. 사무실로 들어선 그녀를 향해 장 사단장은 천천히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거 익명 제보 중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서연우는 서류를 받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익명 제보자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간부들의 이름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이 바로 한준석이었다. 생각보다 많네요. 의외인가요? 서중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예상한 대로입니다. 다만 그는 바뀌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간담회나 식당에서의 모습은 확실히 전과 다릅니다. 장 사단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시도가 진심인지 아닌지 우리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혹시 사모님 쪽에서는 아직 말씀이 없으십니다. 다만 그분은 확실히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제 아내는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서연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사단 전체에 또 하나의 공지가 내려왔다. 인품평가 프로젝트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간부 전체 회의가 열린다는 내용이었다. 장소는 본부 대강당, 시간은 오후 2시.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간부들 사이에는 다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특히 한준석 소령은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들었다. 그는 회의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다. 그리고 발표 당일. 대강당에는 200여 명의 간부들이 일제히 모였다. 좌석에는 정숙함이 흐르고 있었고 모두들 사단장이 입장하길 기다리고 있었다. 몇 분 후 장승우 사단장이 단상 위에 섰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서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러나 그 얼굴을 본 순간 한준석 소령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최미경. 그는 혼란스러웠다. 왜 그녀가 단상 위에 서 있는가? 민간인인 그녀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나 곧장 사단장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모든 의문을 일시에 정리했다. 여러분, 제 옆에 계신 분은 제 아내입니다. 지난 한 달간 최미경이라는 이름으로 구내식당에서 일해오셨습니다. 순간 대강당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다. 장 사단장은 말을 이었다. 우리는 진정한 인품을 보려면 가면을 벗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름과 지위가 아닌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기 위해 제 아내는 현장에 직접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준석 소령은 머리가 하얘졌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이 머릿속을 지나갔다. 이딴 걸 먹으라고 퍼주는 겁니까? 기 막히셨습니까? 밥이나 제대로 퍼세요. 그 말들이 고스란히 사단장의 아내에게 향해졌던 것이다. 장 사단장은 간단하게 통계를 발표했다. 총 123건이 제보 중 중복 언급 15건 이상인 간부는 4명. 그중 한준석은 26건으로 가장 많은 제보를 받은 인물이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사단장은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 가능성은 단순한 말이나 태도 변화가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미경이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많은 분들께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대하고 존중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몇몇 분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천천히 한준석에게 돌렸다. 그중 한 분, 저에게 식판을 던지듯 밀어넣었던 그분,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바뀌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한준석 소령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진심이 있다면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그 말에는 무게가 있었다. 그리고 장 사단장이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단순히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는 변화가 우리 조직의 문화를 바꿉니다. 발표가 끝난 후 대강당을 나서는 간부들의 표정은 무거웠다. 누구도 가볍게 웃거나 떠들지 않았다. 그날 밤 한준석 소령은 조용히 메모장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짧은 글을 적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했던 말이 지금 내 마음을 찌른다. 간부회의가 끝난 그날 오후 한준석 소령은 대강당을 빠져나와 바로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은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랍에서 중령 진급 심사 서류를 꺼내어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그는 결국 모든 서류를 접어 책상 구석에 밀어두었다. 진급이 무슨 소용인가?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리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병사들에게 날카로운 말투로 명령을 내리고 구내식당에서는 언제나 권위적인 태도를 취했다. 무례하게 굴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계급의 특권이라 믿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다. 계급은 책임이지 권리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식사를 거르고 숙소 안에 틀어박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정을 넘긴 시간 휴대폰 메모장에 다시 글을 적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 단지 조심한 것뿐이었다. 진심이 없었다.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걸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구내식당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섰다. 여느 날처럼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배식대 너머에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최미경이었다. 여전히 평정한 자세로 밥을 푸고 있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은 달라야 한다. 진심을 말하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차례가 되자 그는 식판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어제 회의 이후로 그녀는 그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최 선생님. 그는 조심스레 불렀다.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다. 할 말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는 듯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식당 뒤편의 작은 쉼터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몇 분 후 그녀가 천천히 걸어왔다. 여전히 말없이 조용히 그의 앞에 섰다.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서야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고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었는지 어제 회의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제가 바뀌려는 척만한 건 아닌지 저 자신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진급이 걱정되어 조심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말끝은 떨렸다.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단지 식당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만한 태도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최미경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더니 처음으로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이제라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과는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직시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그의 행동을 판단하지 않았다. 판단은 그의 삶이 대신할 것이라 믿는 듯한 태도였다. 그날 이후 한준석 소령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아침 조회 때 병사들에게 직접 인사했고 사소한 실수에도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 그는 자주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처음엔 병사들도 간부들도 어리둥절해했다. 갑자기 왜 저래? 라는 반응이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서서히 그의 변화가 지속되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진우 일병은 그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었다. 어느 날 병영 내 청소를 하던 중 한준석 소령이 직접 빗자루를 들고 다가왔다. 같이 합시다. 시간도 많으니까. 진우는 처음엔 얼떨떨했지만 소령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 함께 청소를 시작했다. 일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사람이 진짜 바뀌는구나. 몇 주 후 사단장은 각 연대별 간부들에게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개인 평가서를 전달했다. 거기에는 사병들의 익명 피드백이 요약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가감없이 적혀 있었다. 한준석 소령의 평가서에는 냉정한 평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글들이 있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요즘은 먼저 인사해 주시고 배려도 많이 해 주십니다. 변화는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상관 밑에서 복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종이를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러곤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군. 한준석 소령은 요즘 아침마다 식당에서 인사를 건네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색함 없이 자연스러웠고 병사들과 직원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이젠 익숙한 풍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만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다. 다른 간부들 또한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언행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식판을 받으며 작은 인사를 건넸고 누군가는 식사 중 대화를 나누며 민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그것은 사소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장승우 사단장은 이러한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아내 최미경은 여전히 구내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전보다 더 많은 병사들과 대화를 나누며 친근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시자나 관찰자의 입장이 아니었다. 진심 어린 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어른으로 존중받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사단장은 집무실로 서연우 중위를 불러 세웠다. 그녀는 프로젝트 초기부터 실무를 맡아온 주요 담당자였다. 서중위, 최근 각 연대 평가서 정리 상황은 어떤가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았고 특히 구내식당 관련 태도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서연우는 고개를 들었다. 혹시 후속 프로젝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 사단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리 준비해둔 문서를 건넸다. 이건 아내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사단 내 인간 중심 리더십 교육 과정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실무자 워크숍과 생활 간부 대상, 심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죠. 서중희는 문서를 읽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기존의 군 교육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 감정관리, 공감 능력, 대화 기술 등 사람의 초점을 맞춘 내용이었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가면 없는 대화라는 항목이었다. 이걸 사모님이 직접 작성하신 겁니까? 네, 제가 일부 조율했지만 대부분 아내의 아이디어입니다. 서중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전 간부 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중간 발표가 아닌 변화의 다음 단계를 위한 자리였다. 회의 초반부는 기존 평가 결과와 현황 보고였고 후반부에 들어 사단장이 단상에 섰다. 여러분, 지난 한 달간 우리 사단은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다음 달부터 우리 사단은 새로운 리더십 교육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름하여
공감 리더십 실습 과정입니다. 간부들 사이에서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동안 해왔던 상명하복식 군대 리더십과는 다른 접근이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감정 조절, 비폭력 대화, 민간 인력과의 협업 방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기획 책임자는 그는 말을 멈추고 단상 옆에 서 있는 인물을 향해 손을 뻗었다. 바로 우리 사단의 정신을 세워주신 분입니다. 최미경 고문을 소개합니다. 순간 효율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고문이라는 호칭은 군내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고 민간인이 그 역할을 맡는 것은 전례가 없었다. 그러나 이내 박수 소리가 천천히 그리고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상 위에 올라 익숙한 미소로 간부들을 바라보았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고 어떤 계급에 있든 관계없이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군이라는 조직이 효율과 명령으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했지만 이곳에서 저는 그보다 더 깊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존중과 배려를 다시 돌려드릴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더 따뜻한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부들 중 몇몇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보다는 존경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그 회의 이후 사단 전체에는 다시 한번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훈련 중에도 회식 자리에서도 간단한 회의 자리에서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오갔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우리 사단은 다르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타 부대에서 부러움의 시선이 몰려들었다. 군의 식당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이어졌다. 식탁마다 감사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칸막이가 생겼고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짧은 글고를 적어놓기 시작했다. 밥이 정말 맛있었어요. 고맙습니다. 힘들 땐 여기서 한 끼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식당 한쪽 벽에는 큼지막한 액자 하나가 걸렸다. 사람은 계급이 아니라 마음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제23사단 공감 리더십 선언. 이 액자는 최미경 고문이 직접 작성한 글고를 사단장이 새겨 넣은 것이었다. 한준석 소령은 이 벽 앞에서 잠시 멈춰서곤 했다. 가끔은 자신의 얼굴이 액자 유리에 비칠 때면 옛날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겹쳐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다짐했다. 오늘도 사람답게, 인간답게, 군인답게 살자. 가을의 문턱이 느껴지는 어느 금요일 아침, 제15사단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식당 앞 정문에는 작은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식사 시간입니다. 모두 웃는 얼굴로 인사해주세요. 그 문구를 보고 지나가던 병장 임도현은 동료에게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여긴 뭔가 달라졌지 않냐? 예전엔 아침마다 눈치 보면서 줄 섰는데. 맞아. 지금은 말 안 해도 서로 먼저 고생하셨습니다. 하게 돼. 군의 식당 내부도 조용히 변화하고 있었다. 식판을 주는 순서나 반찬 배열 같은 것은 같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분위기였다. 밥을 퍼주는 손길엔 따뜻함이 배어 있었고 받는 손도 감사가 담겨 있었다. 누구 하나 성급하게 굴지 않았고 줄을 서는 병사들 사이에도 작은 대화가 오갔다. 한편 오늘은 사단장 장승우 준장이 특별히 주관하는 행사도 예정되어 있었다. 이름하여 공감 리더십 감사의 날. 지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서로에게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식사 후 간부들과 병사들, 민간 직원들까지 모두 식당 옆 대강당으로 모였다. 단상 앞에는 흰 천으로 덮인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엔 누군가의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손편지들이 놓여 있었다. 장 사단장은 조용히 단상에 올라섰다. 손에 들려있는 종이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이곳은 군대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사람도 함께 있는 곳입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의 대강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오늘은 제가 말하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하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는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을 적어낸 손편지가 놓여 있습니다. 몇몇은 제가 직접 읽고 몇몇은 쓴 이가 직접 읽을 것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최미경 선생님께. 처음엔 그저 식당 아주머니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단장님의 부인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저는 제 삶을 처음부터 되짚게 되었습니다. 외유를 잃고 살아왔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어디서든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누가 썼는지 굳이 묻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그 말에 깃든 진심을. 두 번째 편지는 병사 이민혁이 직접 낭독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당당했다. 한준석 소령님께. 예전에는 사실 무서운 상관이셨습니다. 혼나지 않으려고 행동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괜찮아 한마디에 위로받고 고생했어 한마디에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저희에게 따뜻한 상관으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한소령은 고개를 숙였다. 입꼬리가 떨렸고 그의 손등에는 작은 주름이 하나 더 깊어져 있었다. 그날 행사 말미 최미경이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특별히 말없이 웃기만 했고 모두는 그 미소를 보며 박수를 보냈다. 처음엔 단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였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감사하네요. 여러분이 저를 한 사람으로 대해주셨기에 저도 여러분을 마음으로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한번 허리를 숙였다. 박수는 오래 지속되었다. 며칠 후 한준석 소령의 전출 명령이 떨어졌다. 그는 조용히 짐을 쌌고 떠나는 날 아침 일찍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아직 식사 시간 전이었기에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식당 한 구석, 최미경은 반찬통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일찍 오셨네요. 오늘 떠납니다. 그 전에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이 식당이 그저 굿내의 작은 공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오가는 가장 큰 공간이 된 것 같아요. 한소령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배운 걸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어디서든 사람답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손을 내밀었다. 그는 그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거기엔 상관도, 부하도, 군인도, 민간도 없었다. 단지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만이 존재했다. 그날 이후 제15사단에는 작은 변화들이 지속되었다. 식사 시간마다 군복을 입은 간부들이 시판을 들고 병사들과 함께 줄을 섰고 민간 직원들과의 대화도 더 자연스러워졌다. 식당 벽에는 작은 메시지 카드들이 늘 붙어 있었고 누구든 자유롭게 감사를 적을 수 있었다. 그리고 대강당 벽 한가운데 황동으로 새겨진 문장이 하나 걸려 있었다. 계급장을 떼고 생각하라. 사람을 먼저 보라. 그 문장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부대의 정체성, 그리고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약속이었다. 이야기의 끝. 우리는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간다. 어떤 이는 명령을 내리고 어떤 이는 그것을 따른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면 우리는 결국 같은 인간이다. 이름이 아니라 말투로, 계급이 아니라 태도로 기억되는 사람. 그것이 진짜 리더다. 계급장을 떼고 보면 우리는 모두 사람이다.